여론조사 서울시장 여론조사가 혹시 나왔는지 나왔으면 자막으로라도 한번 좀 이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서울시 관련해서 아까 우리 나왔네요. 예. 좀 좁혀졌잖아요. 예, 이게 한 5% 내로 지금 거의 접혀졌네요.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앞에 나왔던 여론조사하고 네.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오세훈 시장의 변화가 지지율은 없다. 거의 비슷해요. 38, 39 요 언저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아, 오세훈 지지가 늘어나진 않았어. 아, 민주당 정원호 지지가 계속 줄고 있어요. 떨어지고 이 얘기는 연성 지지층이 떨어지거나 지금 무당층으로 무당층이나 연성 지지층의 열정이 이게 응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네. 여기서 자기가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네. 서울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네. 인식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서울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음. 뭔가 그 드라마틱한 음. 그걸 하지 않으면 저기서 답보 상태에 빠질 개연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유권자들의 심리가 네. 이런 사건이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 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부산도 그렇고요. 어떤 사건이 있는 그 무렵의 여론조사라면 그 영향을 반드시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막 요동을 네. 치잖아요. 근데 정원호 시장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는 알겠지만 아마 돌아가는 건 법의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조작, 돌아가는 건 법의 이거 다 추상적인 용어예요. 유권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요. 예를 든다면 클린턴 대통령 네. 그 루인스키와의 스캔들에서 네. 거짓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 나는 어. 그 여인과 음. 뭐뭐뭐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딱 나중에 거짓말임이 밝혀지긴 했지만 네.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아. 지금 저는 여기서 평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 심리가 요렇게 하고 보고 싶은 거야. 뭔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마치도 뭐 맹자가 담 넘어가시듯이 이렇게 하면 이거 설득력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과의 마음으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린다. 네. 폭행 피해자에게 사과, 죄송, 구체적 이거 일반 명사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동사 아니면 네. 형용사. 네. 조금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조금 프레임 전환, 이게 이슈 전환을 하려고 뭔가 좀 강한 뭐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네. 중요한 게 저 보세요. 제 눈에 보기에는 지금 싸움이 서울시장 후보 싸움이 김재섭 대 정원호예요. 오세훈 대 정원호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세훈 그러니까-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 내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그렇죠. 아침에 뭐 그러니까 정책을 빨리 그러니까 내놔야지.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정책으로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칩니다. 네. 가령 지금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부동산. 31년까지 31만 원. 네. 베스킨라빈스 31. 네. 그 전략을 쓰는 거죠. 네. 거기다가 뭐냐면 또 하나는 바로 이 공소 취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자체가 이 정원호와 같이 커플링 되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원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껴안고만 가면 이기는 선거예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을 껴안고만 가면 이기는 선거인데 자꾸만 김재섭 공격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의 그 공격수가 이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제가 저녁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녁에 시간이 돼요. 제가. 아니 아, 그래서 정원호 후보님. 지금 오세훈한테 김재섭이 있는데 정원호한테는 그 많은 서울의 국회의원 중에 진짜 누가 눈에 없어요 안 지금. 그러네. 주 경고 공격수도 없고 그러네. 펑퍼짐하게 퍼져 있어요. 네. 원래 오세훈 시장을 세게 때렸던 거는 김민석 총리였어요. 맞아요. 작년 맞다. 연말 올 초쯤에. 네. 아니 박주민 의원이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이 선거 하려고 그랬던 그러니까 거고. 후보 시절에 잠깐 서울시 와가지고 막- 검증 세게 붙었고 네, 저 네, 전현희 네, 의원도 네,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하고 맞아요. 싶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딴 데가 선거하고 있어요. 박주민 박주민은 뭐 의원은 저기 하정우. 부산도 가고 뭐 이러고 있어서 뭔가 이게 좀 없다. 그런데다가 그러네, 진짜.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은 사실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인 평가의 요소는 오세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지가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지가 좁혀지는 건 오세훈은 그대로고 정원호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게. 아니 그러면 이런 순간에는 네거티브가 먹히는 거 아니에요? 먹히죠. 아니 이게 저게 먹힌 거예요. 아, 오세훈 씨 쪽의 이게- 네거티브가 네, 네.
먹힌 겁니다. 아니 아. 뭐 어떻게 해도 오세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원호를 줄이는 게 전략이지. 맞네요. 저는 그게 일정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음. 때문에 정원호 저 후보나 네. 민주당한테 기회가 있어요 여전히. 음. 오세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새로운 기대가 형성되지 않거든. 그래서 그거는 선거를 훨씬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 피하냐? 토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짧게만 근데 말씀드리면 토론을 피하잖아요. 아니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두 가지를 어떤 과학적인 또는 여론 대응적 차원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아니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 정원호를 지금 정원호가 누굽니까? 왕미남이잖아요. 왕이 미는 남자. 네. 명픽이잖아요. 근데 2021년에 민주당 경선 때 정세균 당시에 이 민주당 경선 후보가 무슨 김부선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꺼내니까 뭐 바실 내릴까요? 거기서 작살이 난 거예요. 게임 끝.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 이 가수 나훈아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여배우 K와의 연문설이 나오니까 네. 바로 테이블 올라가서 바지를 내려요. 아니, 내릴까 내리지는 했지. 않았어요. 안 내렸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내릴까 했지. 네. 그래서 내리가에 네. 나오납니다. 네. 아리랑 나오납니다. 갈무리 나오납니다. 안 똑같아. 아이. 네. 근데 우리 정원 후보는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어디에 올라가서 뭘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뭘 어디 저기 강화문 뭐 어디 올라가야 되겠죠. 감사히 정원에 올라가. 내가 진짜 민망하긴 네. 한데 이게 만약에 그 소위 예비 그러니까 후보로서의 경선 과정에서 네. 아무 일도 없다가 이게 딱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도돼서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긴가민가 했을지도 모르는데 또 우리 그 당시 그 당시에 칸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의원님이 소위 자꾸 누적시키고. 아니 그 왜 자꾸 누적시키세요? 아니, 그런 서울에 이미지를. 사는 여성의 마음. 그게 아니고 이게 예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 유권자들한테.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 칸쿤이 유권자요 예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근에 이 정원호 후보와 관련한 이 과거 폭행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조금 여론조사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좀 좁혀지고 있다라는 이 추세 자체가 조금 과거보다는 굉장히 14% 막 차이가 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9% 차이 나고 지금 오늘 조사까지 한다면 5% 차이 내로 지금 좁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붙어가고 그렇죠. 있구나. 그때는 네. 정원호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보였어요. 그렇지. 지금은 뭐가 보이냐? 칸쿤이 보이고 14년 전에 판결문이 보이고 머리가 보이고 네. 경찰관이 보이고 여종업원이 보이고 방법이 없다. 어제 대통령이 울산 가셨던 것처럼 성수동 한번 나들이 해야 되겠다. 성수동. 아니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원호 후보 측에서 뭔가 좀 이슈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계속 매몰되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점. 요거는 근데 전환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게 네. 자꾸 또 의혹을 이게 꼭 접목시키고. 그거 같거든. 뭐야? 그 왜 저기 그 드라마 쓰시는 분 있어. 약간 막장인데 아우. 임성환 난 말 안 했어. 난 작가 이름 말 안 임모 했어. 작가님. 난 안 피비, 했어. 피비. 응. 안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가거든. 아. 욕을 하면서도 아, 어떻게 눈이- 됐다는 거야. 눈이 그다음에 눈이 가는구나. 아니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유흥업소 그 여직원이 나왔어? 아. 뭐 진술을 했대?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그리고 김재섭이 그러면 카드를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며? 막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확대 재생산이 된다. 아 이게 저는 내용이 국민의힘 내용이 최근 한 일주일 새를 보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이 가라앉던 이 장동혁 후보의 목소리를 키워준 것이 공소취소 이 부분이에요. 맞아. 저는 민주당이 그러면서 문제라니까. 갑작스럽게 부활을 했고 그 주변에도 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좀 잠재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청난 이 파괴력을 가진 이 정치인으로 유력 정치인으로 등장한 목소리가 미국 딱 방문 갔다 왔을 때는 목소리 힘이 없었어요. 네. 왜 묻습니까? 아 그때 굉장히 저도 최선을 다하고 때가 있습니다. 완전 나락이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그 정도 좋아지시.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어요. 네. 공소취소를 하는 그런 세력은 끝장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네. 목소리에
전당대회 당시 아 모습으로 맞아요. 돌아갔어요. 전당대회 때 근데 같아요. 혹시 요즘. 장동혁 대표 만나 보셨어요? 저 방송을 할 때 네.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제가 이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안 그래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끊겼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데 갑자기 깜짝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네. 오세훈 후보가 31년 전에 그 술집 그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청했다라는 이런 의혹들, 그 뭐 시의회에서의 그런 속기록이 나왔어. 그거 민주당의 현역 여성 의원들께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생태탕 뭐였죠?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민주당에서 얼마나 몇 바퀴를 근데 이게 돌렸는데. 속기록이 그 구의원의 주장이고 네. 그 구의원 주장이 하나가 있고 판결문이 있고 보도가 여러 개 있는데 왜 그쵸? 이 한 사람 것만 말을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팩트인지 아닌지 우리 지금 정확히 몰라요. 그럼 그거는 정원호 후보가 밝히면 돼요. 근데 정원호 후보가 아니라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의 선거판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는 게 뜬금없이 이제 전재수 후보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까르띠에 안 전재수도 받았다고 하면 까르띠에 말을 안 하더라. 정원호가 말을 안 하니까 갑자기 대답 안 하고 있는 전재수도 소환이 돼. 그리고 5.18 얘기를 하니까 NHK에 우상호 있었던 의원도 나와요. 분들, 이 세 분 중에 2명이 또 지금 후보로 뛰고 있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뭐 카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그 당시에 속기록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뭐 내가 있는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를 유흥업소라고 정확하게 지칭을 하세요. 그쵸. 그 당시에 뭐 업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카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둘이서 15만 원어치 술을 마셨대요. 95년도 물가로 15만 원이면 지금 한 80만 제가 잘 원. 알아요. 그렇죠. 80만 원, 90만 원어치를 둘이 술 마셨다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술집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여기는 40, 50만 원. 유흥업소라고 보는 게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도 크게 반발을 안 하는 것 같은데 NHK도 똑같아요. 지금 우상호 의원님도 그렇고 그 송영길 대표도 네. 전 대표도 그렇고 아니 5.18에 대해서 그렇게 신성시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18 전야제에서 단란줌 적어가지고 술 드시고 5.18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거를 어디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술 드시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다가 시비 붙어서 싸우고 경찰 때리고 이러는 게 저는 민주당이 타인들에게 5.18에 대해서 뭐 작은 거 하나만 의혹을 제기해도 벌떼같이 일어나던 사람들이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냐 이런 얘기를 진짜 되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판결문 내용에 그 여성 종업원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정원호 측에서는 속기록을 믿을 수 없는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판결문을 잘 보면은요. 피해자 중에 그 여 사장님이랑 종업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어떤 언쟁이 있었는지는 판결문에 담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4명을 때렸잖아요. 그 옆에 있었던 그 비서관, 그리고 경찰 2분, 그리고 시민 1명.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시민은 발로 주폭을 했단 걷어차죠. 말이에요.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고 하죠. 그 4명에 대해서 주폭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피해자 중에 이 여성 종업원은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았던 피해자가 거예요. 아닌 거죠. 아이, 없으니까. 있었으면 그거는- 바로 했겠죠. 경찰도 그거는 이제 있었는데. 그렇지 정원호 여종업을 후보가- 때린 건 아니니까. 피해자는 아니었고 응. 그러니까 지금 단지 외박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거기서 이제 거기 그 이제 구의원은 그 얘기를 하는 속기록이라고 거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주장 예, 예. 그 구의원의 주장 예, 예. 그리고 제가 계속 검들 말씀드리지만 폭행 관련해서는 정원 후보가 어제도 다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선거를 출마를 하게 되면은 공보물에 다 기록을 하잖아요. 정가 기록. 이 정원 후보가 지금 구청장 3번 했으니까 3번 할 때 처음에 출마할 때도 계속해서 이 관련된 이게 폭행 전과가 뭐냐 얘기 나왔을 때도 계속 했던 이야기예요. 그때도 다 이거 하고 죄송합니다. 그때 잘못했습니다. 계속 반성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교사를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30년 전 일 끄집어내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이제 너무 지겹다. 근데 그 네. 폭행 전과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5.18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속기록이 나온 거고 그리고 제가 어제 SNS로 보니까 이 문제 제기한 그 양천구의회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또 기자 출신이시더라고요. 기자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속기록을 보면은 본인이 이제 알아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 정신을 이제 발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당시 양천구청장이 다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문제 제기한 내용들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원하게 정원호 구청장이 그때 이런 부분들 뭐 이거는 오해고 이거는 사실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털고 가야 되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우리 여선웅 네. 부대변인 혹시 정원우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뭐 그냥 민주당 우리 후보니까. 네. 아니 부동산 개인적으로 정책 때문에 제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시냐고요? 모르는 분이죠. 이분은 전세에 힘들겠네요. 폭등한 아니 근데 건 왜 알고 이렇게 아니 내가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래요. 뭐 네. 그렇게 오늘 제대로 출연료 제대로 방어 좀 오늘 잘하고 있는 거 출연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방어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어서 아니, 이렇게 아니, 애를 저는 쓰고 있는 걸 방어를 지금 보니까 완벽하게 정원우 하고 후보가 있는데. 정말 잘해줘야겠어요. 우리 네. 여성 아니 부대변인한테. 근데 저는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 두들겨 패고 하는데도 좋아요? 아니 근데 정원 후보가 옛날에 두들겨 팼다기보다는 이제 뭐 말다툼하다가 서로 이제 아니에요. 싸웠다. 이 사람 뭐 나라차기 하고 네. 이거 받고 막 이랬다고 오늘 판결문에 출연료 세배 나오잖아요. 주세요. 아니 여기 되게 아무튼 그건 재밌는 잘못했다고 게 하니까 파출소 봐주죠. 소속 잘못했다 순찰차 그랬으니까. 저도 앞에 그렇게 들어누워서 생각합니다. 소란을 사과를 피워대며 어. 반성을 그냥 하니까 주폭이야 주폭. 아니 주폭이라고 30년 단정히 전- 치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전형적인 폭행하는 게 주폭이야. 주폭이에요. 아 그래요? 전형적인 네. 주폭이야. 그 단어의 정의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도 뭐 그렇지만 전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전 판결문만 저는 믿습니다. 아니 길바닥에 들어 누웠다니까. 아니 저는 5.18 길바닥에 왜 들어둔 사람 딴 사람입니다. 순찰차 비서 그 사람은 비서실장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파출소 소속 순찰차 앞에 들어누워 소란을 피워대며 길바닥에 누운 사람은 딴 사람입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네, 이건 잘못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도 이준석 대표한테 하나 알려드렸는데 어제 그 당시 같이 그 폭행에 연루됐던 그 비서실장, 당시 영창구청장의 비서실장 김모 씨가 정원호 캠프 쪽에다가 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 네. 뭐라고 밝혔냐면 모든 사건의 단초는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저에게 있다. 그날의 자리를 마련한 것도 내가 지금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에요. 6.27 선거와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을 둘러싸고 격렬한 정치적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을 주도한 것도 나였다. 그리고 정원호 당시 비서는 상황을 수습하려다 휘말렸을 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판결문을 다 찾아보고 이거 했는데 이 사람이 폭력을 주도했다면서요. 이 사람이 폭력을 주도하고 정원호 후보는 수습하다가 휘말렸을 뿐인데 이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우리 여선웅 부대변인님? 이 사람 처벌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이 폭력을 주도했는데. 아 근데 아까 이 비서실장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쨌든 자리를 본인이 마련했고 관련된 논쟁도 이제 거기가 관련된 논쟁도 본인이 다 했는데 폭행은 안 했으니까 처벌을 아니 안 받았겠죠. 폭행을 주도한 것 역시 자기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폭행을 주도했는데 옆에서 때리라고 안 부추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안 때렸으니까 어쨌든 이게 피해자가 일반 시민과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있는데 그 이 비서실장이 경찰을 때렸는데 봐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폭행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폭행을 주도한 건 본인이었다고 2번이나 밝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고 정원호 당시 비서만 300만 원을 벌금 3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폭행을 주도했다 한 건 나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거짓말을 내가 한 믿을 거죠. 수가 없다. 폭행 주도가 이거죠. 아니라 그 자리 주도인데 말을 뭐 그렇게 잘못하신 아니면 거 뭐 아닌가? 이랬을 수도 그렇게 예.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니면 정말 저희가 그렇게 대답했을 이분의 때. 말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본인이 때리진 않고 옆에서 부추겼나 보죠. 때리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 만들고 말다툼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음. 본인이 해가지고 정원 후보가 말리다가 들어눕고 이제 싸웠다 길바닥에 그렇게 주장을 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말리다가 그렇게 사람을 두들겨 패면 안 되죠. 그때 말리다가 사람을 때렸. 글쎄요. 일단은 아무튼. 그 당시에 이런 있었던 CCTV가 필요한. 전 비서실장은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어째 그 입장문을 냈었던 공동가해자 그분이 죄는 네 가지였지만 처벌은 정원호가 받았다는 취지로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공범의 진술이 정원호가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게 되는 판결문 내용하고는 또 정면으로 배치가 된답니다. 속기록뿐 아니라 판결문에서도 정원호가 시민하고 경찰 폭행 어떻게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판결문들을 보면은 정원호가 과연 그냥 옆에서 그 수습하려다가 사건이 휘발렸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폭행에 주동을 했던 것인지 그게 너무 판결문에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김재섭 의원 얘기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30년이 지나서는 최면 나 치료받은 기억나는데 이렇게 입장문을 낼 수 있느냐? 아, 나 기억 안 나. 아니야, 그거는 안 들어가 있었어. 나 그거 정확하게 기억나. 아, 근데 그건 기억나 이거잖아요. 이런 식 아니에요? 아, 그 사건은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 아니야. 5.18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아니에요. 선택적 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김현기 변호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 당시 기사를 보면 정원호 후보나 그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입장문 낸 그 사람, 그 사람들이 합석해서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술이 취해서 그 밖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이 확인이 된대요. 당시 기사를 보면. 그런데 사건 직후에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일이 어떻게 30년 지나서는 선명히 기억이 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가능성도 있죠. 어떤 제가 거요? 친구 변호사한테 예. 이 사건을 그대로 들고서 정치와 관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넌 어떻게 판단하겠니라고 하니까 벌금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라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대리해서 변호를 했어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면키 어려웠을 거다라고. 왜냐하면 공권력을 그 당시에 때렸고 거기다가 경찰이 출동하니까 뭐 자해행위까지 했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바로 그 상태에서 구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체포를 하거나. 근데 이게 정말 그냥 폭처법 300만 원 정도 끝났다면 이런 가정을 하더라고요. 정치인들 다 똑같아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진영이 갈라져 가지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때도 국회의원 비서관과 구청의 비서실장 비서이다 보니까 그래도 양천구에서 내놓으라 하는 공직자들이 지금 다 같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건을 어느 정도는 무마시키려는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 원 정도로 끝나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주장. 그래서 판결문에서도 추정이지만.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거리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정도로 그냥 무마시킨 것은 아닐까. 음모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직자들이 다수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음모론 이야기보다 저는 합리적으로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권력자들의 힘이 강했었고, 그럼 맞아요. 또 그 산하에 있는 뭐 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일련의 권력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투명하지 않았지. 그렇죠. 핸드폰도 그러니까 없었고. 사실상 경찰 앞에서 이렇게 깽판 쳤다는 거는 그때가 제1 전국 지방선거 1회 전국 지방선거를 통해서 양천구청장이 당선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비서관이니까 내가 양천구의 왕의 어떤 신하인데 어디 나한테 이래. 이래구나. 그렇죠. 경찰 앞에서 깽판 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자꾸 이중잣대를 좀 들이대는 게 지금 장경태 의원 관련해서도 그 휘황찬란한 왼손 사건이 있었었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더니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들이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저는 진영을 떠나서 이념은 저희 국민의힘 혹은 개혁신당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기 진영에 따라서 왔다 갔다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이게 민주당이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이 맞긴 하나.